천천히 해봅시다. 1번 보자. 1번. 집합 x 1, 2, 3, 4가 있었고 걔가 정의역이랑 공역이 되는 함수가 있는데 자, 가조건 x에다가 어차피 1, 2, 3, 4밖에 없으니까 1, 2, 3, 4 집어넣으면 저런 부등식이 하나 성립한대. 나 치역은 1, 2, 3, 1, 2, 4래. 아, 그러면 y 값으로 3은 애초에 그냥 빼버리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가조건에 맞춰서 x에다가 1, 2, 3, 4를 넣어보면 이런 식이 나오겠지. x를 이항시켜서 계산했다 친다면 f 합성 f1이 4보다 작거나 같다. f 합성 f2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뭐 쓰는 그대로 족족 들어가겠지.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치역이 1, 2, 4다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F 1, 2, 3, 4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세우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그치. F4를 기준으로 세우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왜? 이쪽 이 시기에서 선택지가 제일 작잖아. 1보다 작다는데 지금 치역이 1, 2, 4밖에 없으니까 이거 무조건 1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선택지가 작으니까 얘를 가지고 기준을 세워보자. 자, F 합성 F4는 무조건 1이야. 그러면 F4가 누구냐에 따라서 F 몇이 1이다도 가능하지. 그래서 나눠서 생각해보자. 첫 번째,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F4가 만약 1이란다면 자, F4가 1이라면 얘가 1이라는 거니까 F1이 1이라는 소리도 들어가지. 그럼 F4가 1이면 첫 번째, F1이 1이야. 됐지? 자, 그러면 뭐 됐다 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F2랑 F3인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가 없어. 생각을 해야 돼. 자, F1이 1이니까 얘는 1로 넣어야 되지. 그러면 F1은 4보다 작거나 같다? 맞잖아. 됐지? 다음 F2로 넘어가자. 그럼 F2가 될 수 있는 수는 생각해봐. 지금 정의역이 4개고 치역이 3개잖아. 그 말은 딱 하나만 중복으로 결정돼야 되고 중복으로 대응해야 되고 나머지 하나씩 해야 되지. 그치? 무조건. 그러면 지금 1은 2번 돼 있잖아. 함수값으로. 그럼 나머지 얘네 둘은 2와 4를 나눠 가져야 되지. 말이 되려면. 치역이 얘랬으니까. 그치? 그럼 만약에 F2가 2라고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됐지? 그러면 F2가 2라면 여기다 적용시킬 수 있겠지. 그럼 F2가 2야. 그럼 F2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성립하네. 그럼 F3은 자동으로 4여야 되지. 이 수밖에 없지. 그럼 이것도 만나보자. F3은 4야. 그럼 F4는 2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F4는 1이라며. 이거 문제 성립하지. 문제 조건에. 왜 늦었어? 덥거든요. 됐니? 그래서 요거 하나 완성됐지? 자, 근데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잖아. 지금 우리가 F4가 1이라고 가정해놓고 봤으니까, 그지? F4가 1이면 여기에다 적용시켜서 F1이 1인 것까지는 됐잖아? 근데 여기서 F2가 2라고 해보니까 됐지? 그럼 이번에 바꿔보자. F2가
또 될 수 있는 수가 뭐 있어? 4라고 할 수도 있잖아. 어차피 얘네 둘이 2와 4를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F2가 4라고 해봤어. 자, 그러면 F2가 4면 자동으로 F3은 2여야만 하지. 그래야 치역이 얘가 나올 테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생각이? 얘네 둘이 1을 둘 다 가졌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4와 2를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해놓고 문제 조건에 맞는지만 따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보니까 F2가 4야. 그럼 얘가 4겠지? 그럼 F4는 3보다 작고 나왔다? 맞지? 됐고. 다음. F3이 2야. 그럼 F3이 2니까 얘는 F2가 되겠지. F2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우리 F2가 4라며. 안 되지? 문제 조건에 안 맞네.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일일이 다 넣어보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끝났지? 요 경우에서 요 전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건 요 두 개밖에 없잖아. 얘네들이 2사를 나눠 갖는 것밖에 없으니까. 더 생각할 거 없지. 이해됐어? 이런 문제를 맞춰야 돼. 뒤에 있는 뭐 30번, 21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답을 외운다? 라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면 요거는 숫자 진짜 지멋대로 바꿔도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맞춰야 돼. 근데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되거든. 맘대로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요거 잘 생각해줘야 되고. 왜? 가지수가 제일 적으니까.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이제 F4를 2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1씩 늘어날 거야. F4가 1일 때, 2일 때, 4일 때로. 자, 그럼 F4가 2라면, 일단 여기다 넣어야 되지. F4가 2니까 F2가 1 이하래. 근데 여기로 보자. 그 뭐야? F4가 2라고 가정한다면 F2가 1이다라는 게 확정이 되지. 그러면 이제 요거를 깔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남은 애들이 F1이랑 F3이지. 그치? 어디 보자. 자, 그러면 지금 아직 치역이 4가 하나 비어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거나 가도 되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얘가 4라면 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따가는 F3이 4라고 가정하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깔아놓고 저기다 넣어보자. 일단 F2가 1이야. 그럼 얘가 1이네. 그럼 F1이 3보다 작거나 같던데? 틀렸지? 성립 안 하지? 아, 얘는 볼 것도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 해보니까 F1은 죽었다 깨나도 4가 안 돼. 왜? F2가 1이라서. 그러면 남은 건 F1은 아직 모르겠고 F3이 4로 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깔아놓고 F1이 될 수 있는 수를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F2가 1이니까 얘가 1이 돼서 F1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얘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지? 다음 F3이 4야. 그럼 F4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맞잖아. 되네. 성립하네. 그러면 F1이 될 수 있는 수는 지금 어딨냐? F2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될 수 있는 수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인데 3은 치역이 없잖아. 그럼 1 아니면 이겠지. 그러면 F1이 1이라면 F1이 1이면 성립하지. F1이 2라면 얘가 2야. 그럼 F2 2 4보다 작은 거 맞잖아. 다 되네. 둘 다 되네. 이 경우 둘 다 된다. 오케이? 이건 뭐 방법이 없어. 다 해봐야 돼. 마지막 F4가 4라면 자, F4가 4라면 여기에 4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가니까 F4는 1 시작부터 안 되지. F4가 4면 얘가 4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F4는 1이다잖아. 안 맞지? 그래서 되는 거는 하나, 둘, 셋. 세 개.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면 기억.
F 합성 F4는 1이다. 무조건이지. 니은 F3은 4다. 뭔진 모르겠지만 F3은 4래. 그래서 우리가 된다라고 확인했던 걸 보니까 이때도 F3은 무조건 4여야만 하지. 그래서 니은 맞는 말. 디귿 가능한 함수 fx는 4개다. 아니지, 3개지. 그래서 디귿 틀렸다. 정답 2번. 그래서 요거는 좀 노가다성이 있던 문제고, 다음 3번으로 갑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어렵거든? 잘 들어봐. 그리고 특히나 창의연구는 이건 뭐 안 할 수가 없잖아. 다른 학교도 뭐 도움이 돼서 들으라고는 했지만, 녹화해서 최대한 빨리 올릴 테니까 공부하면서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보고. 자, 3번 봅시다. 너희 학교 프린트 2번. 자, A, B가 실수고 fx랑 gx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때 hx를 하나는 fx, 하나는 g의 x 플러스 b, gx를 마이너스 b만큼 x축 평행이동한 거지. 라고 했을 때 그 h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의 순서쌍을 만들어 보래. 이 얘기지.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와,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천천히 하나씩 뜯어보면 돼. 자, fx랑 gx가 있는데 이 함수는 너희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얘네 둘의 가장 특징적인 거 보자. 일단 얘는 누가 봐도 위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 다음 꼭지점 찾아야지. 얘 꼭지점 좌표 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2거든? 그리고 얘가 1, 마이너스 2야. 다음, 여기에서 이제, 이건 이제 처음에는 못 찾을 수 있겠지만, 들으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거든? 문제에서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 애지간하면. 얘가, 얘의 꼭지점을 지나. 즉, 얘한테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성립해. 반대로, 얘가, 얘의 꼭지점을 지나. 얘한테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성립해.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는 관계야. 즉 그래프로 표현해보자면 이런 거야. fx가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있다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2겠지? 그럼 gx가 어떻게 있냐면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fx 위에서 꼭지점으로 1, 마이너스 2를 갖는 함수야. 얘가 fx라면 얘가 gx. 요런 관계야.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 자, 그럼 요런 상황에서 이제 hx로 가자. hx는 a라는 x값을 기준으로 a의 왼쪽은 fx 그대로 쓰고 a의 오른쪽에서는 gx를 b만큼 마이너스 b만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내지. 그렇게 해서 둘을 합쳤더니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일단 얘들아 1대1 대응이니까 2차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식의 1대1 대응이니까 결론적으로는 둘 다 절반 이상 사라져야 돼. 그치? 만약에 예를 들어 만약에 A가 여기 있어. 가능? 불가능. 왜? fx 자체로 증가 구간도 있는데 감소 구간도 있잖아. 그럼 gx가 뭐 어떻게 뭔 별 생수를 하건 간에 절대로 1대1 대응 안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a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지금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a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만 해?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어야 돼. fx의 절반 이상 날려버려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A가 이쯤에 있어야 돼. 물론 A가 최대로는 꼭지점까지 가능하겠지. 그러면 잘 봐. 그래서 지금 일단 그냥 눈으로 봐. 이거 나중에 정리해서 필기해 줄 거야.
A가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어서 fx는 여기가 남았다 치자. 됐지? 이해됐지? 그러면 gx가 평행이동을 해서 얘랑 합쳐져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며. 그렇다는 건 이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fx가 잘린 부분 여기 x가 a일 때 요 함수 값이랑 동일한 값을 지니는 gx 함수에서 여기가 이어받아서 얘가 이동시켜서 이렇게 받아야 되지. 내 말 이해됨? 이해됐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야 얘가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해서 요렇게 슥 이동해서 이렇게 이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거잖아. 됐지? 딱 요 관계가 이해가 되면 돼.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요 상황이 이해가 됐다면 돼. 자, 그러면 보기는 나중에 생각하고 가보자. 첫 번째, fx가 있었고 gx가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a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몇이야? 당연히 fx의 꼭지점에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겠지. 요때. 자, a가 딱 여기야. 그러면 요 점과 동일한 높이, 동일한 y값을 지니는 여기에서 gx가 잘려서 결론적으로 여기랑 여기가 이어져야 돼. 상조 이해됐지? 자, 그러려면 여기에서 지금 요걸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니은이거든? 니은도 되고 디귿도 되는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문제 끝까지 보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의 순서쌍이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A와 B의 순서쌍이고, A는 뭐야? 잘리는 곳. B는 뭐야? X축 평행이동값. 얼만큼 움직여야 되냐는 거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일단 순서상 A는 마이너스 1 고정이지, 그지? 여기서 잘렸다는 거니까. 다음, 얘가 얼만큼 이동해야 1로 가냐지. 요것만 따지면 되잖아, 이제. 그러면 얼만큼 움직여야 될까야? 그때 우리 지금 좌표 에지가는 거 알고 있잖아?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고 요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우리 2차 함수는 양쪽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잖니? 그러면 요 gx를 봐. 이 gx에서 y값이 2인 점이 여기랑 여기인 거지. 그럼 이 두 점은 이 1에 대해 대칭이겠지. 근데 여기가 1이야. 여기가 마일이야. 그럼 여긴 뭐겠어? 3이겠지. 여기에 x좌표가 3이란 말이야. 따라서? 됐니? 그러면 이제 얘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해야 여기랑 딱 이어서 이렇게 되겠어? 지금 보면 맞아, 맞는데 지금 보면 hx가 내가 여기 안 써서 그런가? hx가 하나는 fx고 하나는 g의 x 플러스 b지. 이거 뜻이 뭐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했다잖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 4만큼 네 말대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지. 그러면 b는 몇이야? 4.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보니까 A와 B의 순서상이 마이너스 1,4가 나왔다. 4칸 움직여야 된다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GX가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4만큼 움직여야 돼. 오케이? 이해됐어? 요게 첫 번째. 자, 그럼 이게 니은이지? 맞네? 해보니까 맞지? A가 마이너스 1이면 4칸 움직여야 돼. 이 얘기야. 그리고 기억은 애초에 끝났지? A가 0이면 돼? 안 돼? 안 돼. 왜? fx의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까 말했지?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순 없어. 꼭지점보다 많이 없어져야 되니까. 내 말 이해됐지? 기억은 애초에 끝났고 니은 방금 받고 이제 디귿만 하면 되는데 디귿을 보면 지금 m, b라고 표현되는데 이 m은 그냥 a라고 보면 돼. 근데 m이라고 바꾼 이유는 m은 정수야.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a 값 중에 제일 큰 값이 마이너스 1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잘려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정수의 m 값이라고 했으니까 a가 정수인 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하나씩 줄이자. a 값을. 그래서 두 번째로 볼게 언제? a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보자. 자, 그럼 똑같은 그림상에서 fx 있었고 gx의 꼭지점이 여기 있고 이참수가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자, 아까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딱 꼭지점이었어. 이번에 a가 마이너스니까 한 칸 옆으로 가 있겠지. 여기가 a야. 그러면 fx는 요만큼 있단 소리지. 됐죠? 그러면 gx가 얘랑 동일 높이의 반대편인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여기가 있어야 되지. 그리고 얘가 이만큼 평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구조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일단 a가 마이너스 2일 때 이 함수값을 알아야 그 함수값을 지니는 gx의 값을 찾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니까 요 점의 좌표가 x좌표는 마이너스 2일 거고 마이너스 2를 fx에다 집어넣으면 y값 나오겠지? 집어넣으면 얘가 1 나오거든? 뭐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쪽에 x좌표는 아직 모르겠다만 y좌표는 1 확정이지. 통일 높여야 되니까. 이어받아야 되잖아. 지원이 이해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결론은 a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a는 점점 작아질 거야. 그때 fx의 요 잘린 부분의 y좌표랑 똑같은 y좌표로 가는 gx의 함수값을 찾는 거야. 그렇게 해서 x 간의 거리만 구하면 끝이야. 그게 평행이동 값이니까. 이해됐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이제? gx가 함수값이 1일 때의 x값 찾으면 되겠지. 그것 중에 x값 함수값이 gx의 함수값이 1이 되는 x값 중에 큰 거. 오케이? 자, 그러면 gx가 1이다 라고 계산해 보면 요거 풀어주면 인수분해 안 되는데? 근데 디귿의 답을 보면 루트 있네. 그러면 이거 오랜만에 근해 공식 한번 써주자. 1풀마 루트 3이네. 큰 쪽이지? 1풀 루트 3. 보기를 보고 루트까지는 괜찮겠구나 생각을 해서 자신감 있게 하면 되지. 됐지?
자, 유진아,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B값은 몇이야? 이 케이스에서 B값. X축 평행이동값. 3 플러스 루트 3. 이 둘의 X 간의 거리가 평행이동값이니까, 그지? 얘들이 이해돼서?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인 A가 마이너스 2일 때의 B의 값은 3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래서 이때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은 A가 마이너스 2일 때, 즉 M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B의 값은 3 플러스 루트 3이다. 됐지? 자, 얘들아 지금 이거 몇 번, 이거 모의고사 몇 번이냐? 21번? 21번이면 이 정도 해. 자, 세 번째. A 하나 더 줄이자. 얘들아 다행스러운 건 이게 마지막이야. 다행인 건 이게 마지막이다. 하나만 더 하자. 자, A가 마이너스 3이야. 자, 얘가 왜 마지막이냐면 fx가 요렇게 있었고 꼭지점과 꼭지점 요렇게 있는데 자, A가 마이너스 3이면 얘보다 한 칸 옆으로 더 가겠지? 그러니까 한 칸 옆으로 더 가면 A가 마이너스 3, 즉 f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보잖아? 그럼 몇 나오냐면 마이너스 2 나와. 그 마이너스 2가 나와. f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gx의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랑 동일 높이일 때 x값이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지. 더 안 해도 된다는 거 이해됐어, 얘들아? a가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 gx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만나. 이해돼? 지금 내가 말? g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잖아. 근데 fx가 x가 마이너스 3일 때 딱 얘 최소값이랑 동일 높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a가 더 왼쪽으로 가서 더 내려가서 그럼 이 gx랑 절대 안 만나거든. 그래서 얘가 마지막이야. 다행히도.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럼 여기 좌표 이미 알고 있네. 그럼 일단 그려보면 fx는 요만큼 있을 거고 gx가 여기를 받아서 이렇게 이어지겠지.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다행히도 여기에 좌표가 x가 마이너스 3일 때 하필이면 y좌표가 얘의 gx의 꼭지점과 같은 마이너스 2를 가지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다. 그럼 여기 좌표 그냥 나왔네? 꼭지점이랑 맞다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2겠지. 그럼 개꿀이다. 얘는 그냥 나왔네. 요 길이 x 간의 거리니까 4네. 이 두 점 간의 x 간의 거리니까 x 간의 거리가 곧 평행이동값이니까. 그래서 얘는 아주 심플하게 a가 마이너스 3일 때 b의 값은 4다. 그리고 요 세 개가 끝이지.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요 세 개의 값을 통해서 지그릇을 보면 그래서 어떤 집합의 원소 누구야? m 플러스 b지. a와 b를 더한 값. 그거를 다 더하면 5 루트 3 나오냐? 라고 물어봤어. 그럼 더하자. 얘네들 더하면 이때 나오는 원소는 3. 요거 더하면 1 플러스 루트 3. 요거 더하면 1. 여기 있는 원소 다 더하면 몇 나오니? 5 플러스 루트 3 나오네. 그래서 디귿도 맞다. 지금 보기에 디귿에 써있는 말 이해되지? 지금 A, B의 순서쌍을 가지고 A와 B를 더한 값의 합이지. 근데 그 A 대신에 M이라고 써있는 거고 왜? M을 정수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해됐을까? 얘들아? 요거 이번 딴 지역 기출에서 종종 나왔거든 이거? 물론 뒤에 문제들도 마찬가지인데 잘 봐도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야. 학교 프린티스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해가 됐을 거고 넘겨서 5번 봅시다. 프린트 3번 문제. 이거 학교에서 풀어줬어? 안 풀어줬는데 왜 이런 문제를 냈는데? 유진아, 너도 안 풀어줬어? 그러니까 지금 한 요 문제는 내가 설명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졌는데 너희가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A가 꼭지점일 때부터 1씩 내려가면 돼. 그렇게 해서 그 꼭지점에서 fx의 y값을 구해서 그 y값이랑 똑같은 gx의 x값 찾아서 거리 찾으면 그게 평행이동값. 그거를 반복. 오케이? A를 1씩 줄여가면서. 자, 다음 5번 봅시다. 자, 5번은 우리가 몇 번 해봤거든? 물론 이 문제를 한 건 아니지만. 자, 보자. gx가 구간에 따라 3개씩으로 나눠져 있는데 양쪽 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지. 그리고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래. 근데 밑에 말을 보면 1대1 대응이래. 이 얘기지. 역함수가 존재한댔으니까 1대1 대응이래. 이때 상황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자, 그래서 5번 문제에서는 일단 너희가 이 상황, 문제에서 주어진 게 두 가지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야 돼. 자, 보자. 지금 3개의 구역에서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은 2차 함수가 들어갈 건데 몰라? 세 번째 구역, 여전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지, 그치? 양쪽 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감소 함수야, 그치? 그럼 여기 안에 2차 함수가 들어갔는데 그게 들어가서 전체가 1대1 대응이 떠야 돼, 그치? 그러면 이게 1번이 우리가 원래 하던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래 하던 거 얘가 감소야, 얘도 감소야, 그럼 여기도 감소해야 되지. 근데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즉 fx는 풀로 그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잖아. 근데 걔 일부분이 들어왔을 때 감소만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얘가 여기랑 여기를 이어받으면서 2차 함수의 왼쪽 부분이 붙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일단 크게 상황적으로만 이해해보자. 근데 이거 우리 배웠어. 예외적인 상황 있다 그랬어. 두 번째, 일단 양쪽이 감소인 건 맞아. 근데 이렇게 진짜로 이어지고 이어져야만 하는 게 아니라고. 또 어떤 상황이 있었어? 일단 그려볼게. 지금 범위가 정확히 그리자면 여기가 구멍 뚫려 있고 여기도 구멍 뚫려 있잖아.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 차 함수의 오른쪽 일부가 이렇게 그려져도 돼. 이거 배운 적 있지, 얘들아? 구간이 딱 어디부터 어디까지로만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어져야 된다, 증가비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그거 반대로 돼도 돼. 이렇게 그려도 이어지지 않고 증감이 달라도 y 비는 거 없잖아. y 겹치는 거 없잖아. 돼. 그래서 지금 요 경우를 만족시키는 gx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경우마다 이제 나오는 거를 찾으면 되지. 자, 그러면 1번 경우라면 자, 지금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잖아? 이때가 x가 1일 때잖아?
근데 눈으로 보다시피 이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두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너가 상황 따라서 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이어지니까 이 얘의 함수값으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얘의 함수값 찾아야 되지. 얘의 함수값이랑 똑같아야 되지. 이쪽에서는 얘가 x가 1일 때 함수값이 있을 얘가 따라가야 되지. 이어지니까 눈으로 봐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일 때 y가 6이어야 되고 이쪽에서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3 떠야 돼. 테이프 보면 바로 나오지. 1차함수에다가. 그에 반해 얘는 요렇게 돼야 되니까 내가 점선 그린 거 보이지? 이게 동일 높이여야 될 거 아니야. y가 비면 안 되잖아. y가 비어도 안 되고 y가 겹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들어맞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요 점에서 x좌표는 얘랑 똑같겠지만 y좌표는 얘랑 똑같아야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쪽은 반대로 x값은 얘랑 같겠지만 y값은 얘랑 같겠지. 그래서 얘는 1,6이 되겠다. 오케이? 다음 내가 지금 이차함수의 일부분만 그렸잖아? 그럼 이 이차함수의 일부분이 만약에 지금 얘가 요만큼만 돼야 되지 요렇게 되면 안 되잖아. 즉, 요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어디 있어야 돼? 1보다 커야 돼. 꼭지점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반대로 이쪽에서는 꼭지점이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지. 그것까지 적용시켜서 자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식은 자 지금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다 라고밖에 안 줬으니까 fx를 하자.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두 가지의 대입값. 그래서 6은 4a-2b 플러스 c다랑 요 대입값 마이너스 3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요거랑 세 번째 꼭지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2a분의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b는 마이너스 2a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알 수 있고 다음 요 경우라면 똑같이 fx를 임의로 잡았을 때 두 가지 대입값 대입할 수 있지.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4a-2b 플러스 c 다음 대입값 1,6 넣으면 6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음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즉 b는 부도 방향 바뀌지 4a보다 크거나 같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했으면 끝난 문제야. 나머지는 그냥 보기 맞춰서 대입만 잘하면 돼.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니? 사실 여기가 내가 흰 부분으로 계산 쓴 거는 이건 지금 별거 아니다. 그지? 그냥 대입만 한 거야. 우리 요 상황만 이해됐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자. 기억 f-2랑 f1이랑 더하면 3이래. 근데 그게 이 상황인지 저 상황인지 모르잖아. 하지만 보면 이 상황이라면 마이너스 2와 1의 함수값을 더하래. 마이너스 2의 함수값과 1의 함수값을 더하래. 3이지. 뒤집혀도 상관없지. 무조건 3이지.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마이너스 2의 함수값과 1의 함수값은 하나는 6이고 하나는 마3인 거잖아. 이어져야 되니까. 그지? 함수값은 이어져야 되니까. 그래프로는 안 이어지더라도 함수값은 이어져야 되니까 무조건 맞다. 기억 맞는 말. 다음 니은 보자. 얘들아 여기까지 해놓고 보기 못 찾아서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니은에서 G0이 마이너스 1이고 G1이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지금 이거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0과 1은 어디야?
이 노란 부분이지. 노란 부분이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지금 요 두 개 값이 다 그 사이 값이잖아. 그럼 이거 봤을 때 0에서 1로 갈 때 x 값이 y 값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갔어. 그럼 이거 증가야 감소야? x가 커졌는데 y가 작아졌잖아. 감소지? 그러면 이거 몇 번 케이스야? 1번 케이스야. 감소하는 상황이니까. fx가 감소하는 상황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1번 상황이야. 그럼 1번 상황이라는 걸 알았을 때 꼭지점에 x좌표 구하래. 그럼 지금 뭐야? 대입값 준 거잖아 이거. fx에다가 얘네들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우리 이 식 알고 있잖아. 그럼 요 식을 이용해서 저 식에다가 추가하면 되겠지. 그럼 g형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 준 거야?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준 거지. fx가 쟤야. 근데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요 두 식에서 c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 나오네. 그래서 c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남은 식이 4a 마이너스 2b는 7이다랑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남지? 그럼 연립하면 ab 값 나오겠네. 그래서 연립해서 ab 값을 구해보면 요게 요런 계산은 뭐 그냥 별거 아니니까 a가 2분의 1 나오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서 결론 요 니은의 상황에서의 fx의 식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꼭지점에 x좌표를 구하래. 얘한테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부 없어지겠네? 꼭지점에 x좌표 2분의 5. 맞다. 니은 맞는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문제는 뭐야? 아, 이거 두 가지 형으로 나눠서 봐야 되구나.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 문제야, 사실. 자, 다음, 디귿. 그럼 안 봐도 뻔하지. 디귿에서 뭐 물어보겠어? 2번 상황을 주고 물어볼 거야. 문제를 보자, 맞나? y는 fx의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면. 그러면, 보자. 이 두 개 중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가, 마이너스 2가 어울릴 때가 언제야?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1 이상이어야 된다니까? 안 되잖아.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이하여야 되잖아. 얘가 어울리네. 아, 그러니까 디귿에서는 요거 2번 상황이 있구나.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됐으니까 b값 준 거, 이거 a와 b의 관계식 준 거 아니야? 그지? 아니면 요렇게 봐도 되지.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아니면 그대로 봐도 되지. 어떻게 세워? ax제곱을 가만 냅뒀어.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뜨려면 1차 항의 개수를 뭐라고 잡아야 돼? 플러스 4a라고 잡으면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러면 fx를 요렇게 세울 수 있겠다. 맞아?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걸로 b를 4a로 바꿔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요식도 b 대신에 a로 바꿀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바꿔서 써주면 즉 지금 요게 뭐야? b 대신에 4a 썼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럼 여기도 b 대신에 4a, b 대신에 4a 쓰면 a와 c에 대한 연립방정식 나오겠지? 그러면 똑같은 흐름으로 문제가 풀리겠다. 그래서 해보면 첫 번째 식은 4a, b자리에 4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이다. 랑. 다음 두 번째 식 a 플러스 4a 플러스 c는 6이다. 요거 연립해주면 또 a와 c가 나오겠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가 a가 1 나오고 그럼 a가 1이니까 b는 4겠네? b는 4고 c가
1 나와서 요 경우에 fx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나오더라. 그러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그렇다면 g 역함수의 1 넣으면 0이다? 그 말은 f 뭐지냐? f0이 1이냐 라고 물어본 거지? 맞네.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정답 5번. 그래서 지금 방금 한 문제는 요 두 케이스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어. 오케이? 됐을까? 자, 이제 좀 쉬어가자. 이제 좀 쉬어갑시다. 자, 7번 보자. 일단 요거는 봐봐. 이거를 컨셉 잡고 얘기하자면 fx가 두 가지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루트 x랑 x제곱이잖아. 그러면 이거 거의 하는 일이 얘네들 역함수 관계인 거 알잖아. 그치? 그럼 역함수 관계니까 얘네들 막 돌리고 뒤집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겹칠 거야. 곡선이 똑같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할 게 너희가 평소에 하던 거는 요런 거야. 얘의 오른쪽만 살아남았고 얘를 그렸을 때 그럼 어쩜 지나겠지? 오른쪽 살아남았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이렇게 나와서 뭐 기울기가 1인 직선과의 교점을 구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인 직선과의 교점도 구할 수 있고 이런 거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그런 직선이 다른 직선이지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 아니잖아. 그리고 상황도 다르지. 왜? 이차함수의 오른쪽이 있는 게 아니라 왼쪽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풀던 문제는 아닌데 오히려 쉽지.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얘네들 곡선 똑같은 애다. 그치? 역함수 관계인 건 알잖아. 그러니까 곡선이 똑같은데 도형 넓이 구하래.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넓이를 우리가 뭔 수로 구하냐? 그 말은 뭐야? 잘라서 붙이란 얘기지. 곡선이 똑같은가? 우리 예전에 했었지. 옛날에 했었지. 볼록한 어느 부분을 잘라서 오목한 어느 부분에다 갖다 붙이면 딱 깔끔하게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이 나올 테니까 그 생각만 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특이하게 이차함수의 왼쪽 부분이 남아있고 무리함수가 그대로 있고 그때 얘네 둘은 곡률이 똑같으니까 얘를 뭐 말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하면 겹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불룩 튀어나오는 거랑 이쪽에 오목 들어간 거랑 똑같은 곡률이다. 자, 이때 이 두 직선과 기울기가 애매하게 있는 직선과 이렇게 있어서 요 도형, 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때 친절하다. 교점까지 줬지. 요점좌표 마이너스 2,4 요점좌표 4,2 이것도 보이나? 딱 들어맞는 길이만큼 준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잘라서 어디다 갖다 붙이면 되겠어? 이거를 전체를 자르면 그건 좀 애매해. 왜냐면 이쪽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자, 잘 봐. 여기서 여기를 자르자. 불룩한 부분을 우리가 구할 도형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구할 부분에서 불룩 튀어나온 부분 있지. 요 부분을 잘라내자. 요 부분을 잘라서 어디다 넣어? 오목 들어간 요 부분에다가 쓱 집어넣자고. 이해했어?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보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야. 그러면 우리가 구할 부분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되지.
0,0, 4,2,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된다.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가 채워지니까 끝. 그럼 뭐 이건 그냥 공식 갖다 쓰면 되겠지? 그래서 넓이는 2분의 x좌표랑 y좌표랑 곱하고 y좌표랑 x좌표랑 곱해서 뺀값의 절대값 10. 심플하게 나온다. 조금씩 기억나지? 얘들아? 이 정도는 기억하자. 물론 기억 안 나도 풀 수 있지. 그러면 좀 귀찮게 여기 y좌표를 구해야겠지. 그럼 여기 y좌표를 구해서 요 길이를 공통 밑변으로 두고 얘를 밑변, 요 길이가 높이, 얘를 밑변, 요 길이가 높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공식 쓰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요 정도는 기억할 만하니까. 자, 그래서 한 문제는 되게 심플하게 나갔고 다음 것까지도 어렵지 않은 문제. 자, 9번까지 하고 싶시다. 9번도 아까 풀었던 문제들에 비하면 아주 쉬운 문제. 9번. 자, 봅시다. y는 x분의 1 위에 두 점 a와 b가 있는데 a는 3, 4분 면점이고 b는 1, 4분 면점이다. 그리고 그 둘을 지나는 직선이 x축이랑 y축이랑 만난 점을 pq라 한다. 그리고 그 교점에서 교점 b에서 수선 내려서 삼각형 두 개 만들었을 때 그 삼각형 넓이의 합의 최소값 구하시오. 그럼 얘들아, 이거 평소에도 얘기했었지? 유리함수가 나왔는데 최소값 물어봤어. 그러면 산술기하랑 아주 어울린다. 그럼 머릿속에 산술기하는 꼭 좀 담아두고 자, 유리함수가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 한 요쯤 요렇게 직선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B, 요렇게 수선 내려서 여기가 B 다시. 이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S1이지? 얘가 S1, 얘가 S2. 이 상황이야. 자, 그러면 뭐 A는 뭐 크게 쓸 일은 없지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뭐 구해야겠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를 구해야 뭐 얘를 표현하건 할 거 아니니. Q도 마찬가지. 그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A와 B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B의 좌표가 A, A분의 1이랬으니까 요거 가지고 직선 AB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좀 귀찮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요거는 뭐 그냥 귀찮지만 못할 건 아니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면 y는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는 생략할게. 이거 두 점을 이거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 그치? 구하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기울기 구하면 a 플러스 1분의 a분의 1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그럼 요거 양변에 a 곱해주면 뭐 a제곱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a지. 기울기 a분의 1이거든. 그럼 기울기가 a분의 1이고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가지고 직선에 맞추고 하면 요거 나와. 됐지?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했고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P와 Q를 구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 직선의 X절편인 P와 Y절편인 Q를 표현해주면 P의 좌표가 A-1,0이 되고 Q의 좌표는 보다시피 0, A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됐다. 끝! 갑시다. S1. 자, 요 길이 P의 X좌표를 따르면 되니까 A-1. 요 길이 Q의 Y좌표를 부호 바꾸면 되니까 1마 A분의 1. 됐지? 이제 어렵지 않아. 끝났어. 그래서 S1은 2분의 1, A-1, 1마 A분의 1.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2A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됐죠? 자, 다음 S2. 이렇게 있는 S2. 자, 높이 B의 Y좌표 따라가면 되겠지? B의 Y좌표가 A분의 1. 다음, 요 길이는 B의 X좌표에서 P의 X좌표 빼면 되겠지? B의 X좌표에서 P의 X좌표를 빼. 됐니? 그래서 S2는 이렇게 됐다. 됐다. 그러면 S1, S2의 합의 최소값이지? 더하면 통보돼 있네. 그래서 S1 플러스 S2는 2A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다. 딱 봐도 보이지? 산술기야. 어떻게? 쪼개야지.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얘분의 얘. 그러면 이렇게 하면 2분의 A. 순서 바꾸자. 이 정도는 뭐 눈치 보이지? A분의 1 마이너스 1. 산술기야. 요만큼 산술기야 쓰면 최소값 2 루트 2분의 1이지. 맞아? 유리화하고 계산해서 걷다가 마이너스 1만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얘 최소값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저 산술기하 계산 안 해도 되지? 저 정도는 뭐 충분히 괜찮을 거고. 됐을까?